스타리아, 너도 스타리아 갖고 싶지?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제가 뒷북을 많이 치긴 했는데 요즘 너무 일이 바빠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타리아 무조건 사전 계약을 하세요. 스타리아는 3월 25일날 사전 계약이 실시가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가격은 미공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레인지 자체는 나올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타리아의 가격 레인지 자체는 2,400만원에서 3,000 중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일상생활 목적으로 타신다고 하시면 옵션을 다 넣게 되면 카니발의 풀옵션 대략 한 4,000 중반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상용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벤이나 그런 상용 모델을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그거는 2천만원대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고, 제가 이렇게 사전 예약을 원래 별로 추천하지는 않잖아요. 차가 나오면 그래도 6개월에서 1년은 좀 진득하니 보면서 내가 차를 진짜 결함이 없는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사는 게 좋긴 한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기존 엔진 라인업을 카니발의 엔진 라인업을 그대로 갖다 써서 구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구성에 대한 결함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이유로는 지금 스타리아를 캠핑카 업체들에서 엄청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리아가 나오자마자 사전 계약을 몇백 대, 몇천 대를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일반 우리 같은 소비자분들이 스타리아를 계약하기에는 그 첫날에 바로 하지 않으면 정말 늦게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스타리아 사전 계약을 꼭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밋밋하니까 스타리아의 전체적인 디자인 설명이랑 옵션 구성, 가격 구성,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타리아의 파워트레인을 한번 봐야겠죠. 파워트레인은 카니발에 들어갔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쓴다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보도자료에 의해서는 원래 3.5라는 글씨가 있었는데 그게 지워진 걸로 봐서는 일단은 출시 자체는 2.2 디젤로만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LPG 모델로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디젤은 조금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사셔도 무방하지만, 상용차나 아니면 내가 원래부터 디젤을 꾸준히 타오셨던 분들은 디젤을 살 거야 하신다면 사전 계약을 3월 25일날 바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일단 딱 봐도 디자인이 전기차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시던데,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추후에는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면 스타리아, 그러니까 스타렉스, 그 전 모델이었던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풀체인지 주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거의 10년 단위 주기로 풀체인지를 거듭했던 스타렉스고, 연식 변경 수준으로만 이렇게 계속 짜잘짜잘하게 왔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스타리아를 디자인할 때 오히려 10년 뒤에 봐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스럽게 나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 자체는 내연기관으로 포지션이 될 예정이고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 모델인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기반의 모델이었잖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짐을 많이 실으는 차다 보니까 자동차 뒷공간에 짐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후륜구동이니까 바퀴 접지가 더 잘 되고, 그래서 구동을 할 때 좀 더 용이한 편이 있었다면 이게 이번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전륜구동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래도 후륜구동보다는 전륜구동 기반의 베이스가 좀 더 실내 공간을 널찍하게 만드는 데는 더 용이한 플랫폼 구조거든요. 그래서 공간, 이런 실내 거주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후륜구동보다는 전륜구동 기반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전륜구동 기반이면 짐차, 상용차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안전성에 좀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짐차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르노 마스터도 전륜구동 기반 베이스입니다. 요즘은 워낙 플랫폼의 개발도 잘 돼 있고 엔진의 개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짐차라고 해서 꼭 후륜구동 기반을 써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기반 베이스로 제작이 됐다는 점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니발에는 원래 4륜구동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타리아는 4륜구동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4륜구동을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카니발보다는 스타리아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스타리아가 아무래도 상용보다는 승용 목적에 가까운 MPV 성향을 띠면서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뒤쪽이 판스프링이었는데 멀티링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스타리아 일반형 상용 모델은 판스프링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라운지 모델에서는 멀티링크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승차감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크기 자체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 전 모델인 스타렉스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다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스타렉스에 비해서 전폭 자체가 7.5cm나 늘어났어요. 7.5cm면 한 요 정도가 되거든요. 지붕의 높이 자체도 6.5cm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장 총 길이 자체는 무려 10cm가 증가를 해서 그 전 모델인 스타렉스도 가뜩이나 컸는데 이번에 스타리아는 정말 버스만큼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경쟁 모델이 카니발이라고 들 수 있는데 카니발이랑 비교해서도 전고 즉 높이 차이는 무려 25cm나 차이가 납니다. 전폭 너비 자체는 똑같지만 전장이 10cm나 차이가 나서 스타리아가 카니발보다는 실내 거주성에 있어서는 더 광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카니발보다 최저 지상고가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타보시면 스타리아가 카니발 하이 리무진과 비슷한 정도의 전고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전고가 25cm나 높아지면은 공기 저항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벤츠 G바겐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 개수가 5가 넘어요. 5가 넘는 그 자동차 몇 안 되는 자동차 중에 하나가 벤츠의 G클래스인데 이번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그 연비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도 디자인 자체를 딱 보시면 A필러와 본네트 라인이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딱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공기가 흐름을 좀 더 잘 흐르게끔 할 수 있게 돼서 공기 저항 계수를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타리아의 트림 같은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리아와 스타리아 라운지가 나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9인승과 11인승이 있고요. 카고 즉 밴 뒤에 짐칸으로 쓰시는 거는 3인승과 5인승이 있다고 하고요. 스타리아 라운지는 딱 봐도 디자인이 멋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카니발처럼 승용의 목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타시고 인승 같은 경우는 7인승과 9인승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주력 모델은 아마도 이 스타리아 라운지의 9인승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물론 많이 팔리는 거는 밴이나 그런 상용종이 많이 팔리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실 때에는 이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을 가장 많이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는 카니발의 그런 가격과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니까 사전 계약을 하실 때 대략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해주셨고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디자인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솔직히 저는 디자인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자동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보는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성향 취향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그냥 사진을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을 딱 전체적으로 보시면 라운지가 아무래도 스타리아 일반 상용 모델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상용 모델은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지만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외관에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라인을 보시면 너무 좀 과도하게 크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앉으면 사람의 이 허리가 다 보입니다. 하반신이 간당간당하게 보일 정도로 창문의 벨트 라인 자체가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디자인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벨트 라인을 창문의 끝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벨트 라인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유리창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자동차는 좀 더 상용화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 벨트 라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유리창이 좁으면 좁을수록 스포츠카의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문을 크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창문의 단가도 비쌀 뿐더러 이렇게 창문이 커버리면 이 차 안쪽으로 들어가는 햇빛의 에너지, 열 에너지가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장재를 굉장히 내구성을 좋은 걸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다 기술이고 원가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리아 이번 디자인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옆모습을 보시면 1열은 어느 정도는 창문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2열 같은 경우는 창문이 아예 내려가지도 않고요. 우리 고층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창문을 이렇게 미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창문이 조금만 열려서 조금 환기를 도와주는 그런 용도잖아요. 그래서 스타리아의 2열 같은 경우도 창문을 조금 밀어서 환기를 도와주는 뭐 그 정도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드디어 실내를 한번 보시면 스타렉스랑 비교해서는 실내 디자인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라운지 모델에는 아이오닉 5에 들어갔던 앞뒤로 조금 이동이 가능한 센터 콘솔이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클러스터 부분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10.25인치로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클러스터 계기판 부분이 매우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 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올린 걸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계기판을 위로 올리는 행위 자체가 좀 힘듭니다. 원래는 이렇게 계기판을 위로 올리면 전방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스타리아는 앞유리창도 거대해서 전방 시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딱 앉아보시면 그런 포지션 자체가 워낙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운전대 위로 계기판을 이렇게 내리꽂듯이 보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방 시야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은 알아두시고요. 계기판 앞에 수납 공간이 있고, 내비게이션 뒤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글로브 박스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아래에도 있고, 수납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용차로 이용을 하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메리트를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래를 보시면 공조장치 버튼이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모든 부분에 다 터치 방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거의 궁극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모두 다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원가 절감이 되거든요. 테슬라 모니터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원가 절감이 정말 많이 되는데, 현대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에 다 공조장치 버튼을 다 때려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9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2열이 90도 회전과 180도 회전이 가능해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앉게끔, KTX처럼 앉게끔 가능하게 되고요. 11인승 실내 모습을 보시면 이상하게 2열은 시트가 3개인데 3열이 시트가 2개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기존의 스타렉스 내부 사진을 보시면 아무래도 11인승의 가운데 앉는 사람들은 시트에 목 받침대가 없어서 사고 났을 때 목이 다칠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11인승이라고 하더라도 가운데 부분에 목 받침을 넣기 위해서 이런 시트 구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3열을 가는 경우는 2열을 접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4열 같은 경우는 3열에 공간이 있어야 4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구성 너무 환영한 바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창문이 커서 안전에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보도자료에서는 안전성 테스트 점수라던가 안에 내부 구조, 빔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현대가 해왔던 대로면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11인승의 가운데 앉는 사람들의 목도 건강해주는 현대인데, 이런 전반적인 충돌, 전복 사고라든지 유리창이 커서 생기는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스타리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격, 크기, 옵션, 실내 사진, 외부 사진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스타리아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캠핑카 업체에서 눈에 불을 켜고 아마 몇백 대, 몇천 대 렌터카 업체에서 그냥 다 사버릴 테니까 우리가 살 거는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용 목적이나 승용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 바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